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국제학교 확진자를 통한 연쇄 감염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두 자릿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TCS 광주국제학교와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한편 지난 일요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앞세워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안 섬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한창이지만 습지 보호구역인 갯벌에는 송전선로 설치가 제한돼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M 선교회 관련 시설인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확진자 109명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방에서 여러 명이 합숙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는 증상이 있던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9명의 확진자가 대거 쏟아져 나온 광주 TCS 국제학교 앞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학생들이 저마다 이름표를 목에 걸고 줄지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유치원에 다닐 법한 나이로 보이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확진자들이 한 명씩 버스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산과 나주 등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확진자를 이송한다는 소식에 일부러 찾아온 시민들은 계란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제가 식당 하는 사람인데 저희들은 정부 방침대로 탭을 건너뛰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다 저하고 똑같은 그 마음일 겁니다. 아마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까 내 손주들도 보도 못하고 내 자식 성과 있는 놈 오도 못하게 이런 내려 못하. 광주 TCS 국제학교와 관련해 하룻밤 사이에 나온 확진자가 109명.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학생과 교사, 교인 등 검사 대상자 135명 가운데 80%가 넘는 확진율입니다. 여러 명이 한 방에서 기숙 생활을 했던 것이 대규모 집단 감염을 불러온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팀에서 5명, 큰 방은 최대 11명까지도 생활을 했다고는 하니까요. 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나눠 먹고 국제학교와 기숙사를 오갈 때는 셔틀버스를 함께 이용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대부분은 무증상이었지만 이송 직전에 확인한 결과 학생과 교사 6명은 기침이나 발열 증세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 학생의 절반은 수도권과 영남권 등 타 지역 출신이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울산에서는 이곳을 다녀갔던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확진된 학생의 아버지가 부목사로 있는 광주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와 신도 등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일요일에 5차례에 걸쳐 신도 총 500여 명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방역당국은 TCS 국제학교와 교회 감염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하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이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기숙 생활을 하던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절반이 타 지역 출신들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이 찾아왔는데요. 광주 TCS가 이처럼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학생 3명으로 개교한 광주 TCS 국제학교. 개교한 지 불과 2년 반 만에 광주와 전남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확진자들의 지역 분포를 봐도 광주가 55명으로 절반이었고 나머지 54명은 서울과 경기, 부산과 경남, 대전과 충북 등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학생들의 연령대 역시 다양했습니다. 합숙 생활을 해온 학생들 가운데 초등학교 나이에 해당하는 13세 이하의 학생들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6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부모와 집을 떠나 광주 TCS 국제학교로 몰린 이유에 대해 방역당국은 차별화된 교육과정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식 학제에 맞춰 영어로 수업하고 다른 곳보다 먼저 개교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아서라는 겁니다.
광주 TCS가 상당히 이제 그 기간 설립한 시간이 좀 기간이 좀 지났고 또 경험도 많고 또 이쪽에는 그 학생 숫자에서도 아시다시피 광주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또 겨울 캠프나 3,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속성반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모이면서 높아진 밀접도와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합숙 생활은 결국 100명이 넘는 집단 감염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한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가운데 추가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비협조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의 거주지를 두고 다른 교회의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광주 TCS 국제학교 교사가 확진자가 되면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 북구 TCS 에이스 국제학교 확진 교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선 교사와 원생 등 9명이 확진된 데 이어 광주 광산구 TCS 국제학교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6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합숙에 참여한 학생을 중심으로 한 추가 확산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자주 보셨어요? 왔다 갔다 하는 맨날 보죠. 오죠. 다 보죠. 감염이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지역에서 TCS 입교 관련 설명회가 열리는 등 전국 단위 접촉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되지만 확진자들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집계도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가 여부, 교육시설 여부를 떠나 5인 이상이 합숙하는 모든 시설은 자진 신고하고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감염이 확인되기 전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건물에 60여 명이 모여 교육을 했다는 사실이 신고됐지만 구청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로 시작합니다. 날이 흐리긴 하지만 출근길 무렵까지는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눈 소식도 들어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곳곳에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특보는 오늘 낮부터 발효되겠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대설특보는 오늘 밤부터 발효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바람은 태풍급으로 강한 바람이라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2에서 18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최대 순간 풍속은 무려 초속 25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최고 초속 14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은 오늘 낮 진눈깨비 형태로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점심 무렵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내리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적설량 살펴보시면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10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전남 북부 지역에서는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예보돼 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고요. 한낮 기온은 6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지만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경제의 미래를 이끌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으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국내 8개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지정된 지 7개월 만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발진했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광주가 전략산업으로 채택한 3대 주력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와 인공지능, 스마트 에너지 등 4개 산업단지에 각종 규제 완화와 파격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1조 6천억 원의 투자 유치, 5만 7천 개 지역 일자리 창출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에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미 가동 중인 국내 다른 7개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투자기업에게 얼마나 매력을 어필할지가 관건인데 인공지능으로 치열한 경쟁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핵심 산업별로 인공지능 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광주 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핵심 전략 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에게 조성원가 이하의 분야 그리고 또 수익 계약을 허용하는 입지 인센티브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투자 보조금 지원비를 우대해서 또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김진철 초대청장이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이번 개청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친문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광재 의원이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그린 뉴딜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오늘 이용섭 시장을 만나 광주형 인공지능과 그린 뉴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여권에서 친문 진영의 대권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지난 4일부터 강원도 원주와 부산, 대전을 방문해 그린 뉴딜 추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광재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광주시가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출생 육아 수당을 처음으로 대상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1월 출생아 229명에게 출생 축하금 100만 원씩을 처음으로 지급했다며 월 20만 원씩 24개월을 주는 육아 수당도 다음 달 25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게는 출생 축하금 100만 원과 육아 수당 등 아이 한 명당 580만 원의 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안 섬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갯벌에 송전선로 설치가 제한되면서 생산된 전력을 내보낼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이 빠진 연안에 풍성한 갯벌이 드러납니다. 보전 가치가 높아 지난 2018년 9월 신안군 연안 1100제곱킬로미터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안군 전체 도서를 둘러싼 면적으로 이곳에서는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습지 보호지역이 신안군이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 개통 사업의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갯벌을 지나야만 육지로 연결되는 섬지역 송전선로의 특성 때문에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12월 일부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규모를 1기가와트 이상으로 인정해 갯벌로 송전선로가 지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섬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은 여전히 송전선로 연결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 태양광이 그 100메가만 해도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기가 이상을 태양광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안군이 섬지역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비금과 중도, 안좌 등 10곳에 이루고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아마 해수부에서 습지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금년 한 7, 8월 가을까지는 완료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신안군은 섬지역 태양광 발전소에서 갯벌에 설치할 송전선로 면적은 전체 습지 보호구역의 0.000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한편 절대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을 법 개정의 취지로 내세웠지만 농민들은 농지가 생산수단인지 아니면 이윤 창출 수단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했던 농지법 개정안. 골자는 영농 태양광 시설을 절대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김 의원은 보름 만에 돌연 법안을 철회한 뒤 곧바로 농지법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습니다. 영농 태양광을 농지의 복합 이용으로 용어를 바꿔 역시 농지 태양광 시설 설치를 뒷받침하는 법안입니다. 우리 농민부가 농협 수위에서 좀 주도가 돼가지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농민의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산자부는 오로지 전기 생산밖에 목적이 아니에요. 농민들은 김 의원이 농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농지법은 농지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법일 뿐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게 아닌데 김 의원이 농지를 생산 수단이 아닌 이윤 창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식량 주권, 식량 왕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다 이윤 추구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매몰되고 있다. 김 의원이 에너지와 농업의 공존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주장하지만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만 보장되면 농가 소득은 자연스레 오른다는 입장입니다. 농지를 빌려 쓰는 임차농의 몰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땅을 뺏지 마시오. 이건 맨 마지막 것을 다 뺏는 것이에요. 이건 FTA 10개보다 더 큰 폭탄입니다. 김승남 의원은 앞으로 추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법안을 가다듬어 임차농 문제 등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 자리에 추진 중인 연립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늘부터 운영되는 민관정 협의회는 신양파크 호텔 부지 공유화 방안을 비롯해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무등산 일대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19년 영업난으로 폐업한 신양파크 호텔 부지에는 8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건립이 추진 중이며 20여 개 시민단체는 무등산 난개발과 경관 저해가 우려된다며 시민연대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고배를 마셨던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의 추진 여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결정됩니다. 이번에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을 재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남해군이 해저터널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여수시는 상대적으로 절실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와 남해 두 지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7.3km의 해저터널 건설 사업. 지난해 1월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현재 경제성 분석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비가 6천억 원 이상 들어가다 보니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이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이 개선된 만큼 최대 70%가 반영되는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 부문에서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최근 사업 추진 여건과 일자리 효과 등을 분석하는 정책성 평가 작업이 시작되자 남해군은 국회와 관할 부처인 기재부를 잇따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미완성 구간을 완성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그 종합평가가 0.5 이상이 되도록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성을 많이 부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남해군은 스스로 사활을 걸었다고 표현할 만큼 해저터널 사업이 절실합니다. 반면 여수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 등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건의했고 일단 예타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경도개발과 화태 백야 연도교 건설 등 관광과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입장. 하지만 해저터널 건설을 위해 주어진 기회는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향후 10년 내에는 다시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과 시정부, 지역사회 역량을 총결집해야 될 때라고.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2차 중간 보고가 다음 달쯤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남해군은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굴비골 영광군과 녹차수도 보성군이 지역 특산물을 결합한 새로운 특산품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영광군과 보성군은 어제 영광수협과 보성차 생산자 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신제품 개발과 유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광군과 보성군은 녹차 굴비와 녹차 소금 등 양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유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장성군 황룡면 신호 1, 2에서 15만 원, 월평 사리에서 25만 원, 장산 3리에서 10만 원, 피람 1리에서 20만 원, 피람 1, 2에서 10만 원, 삼계면 능성 1리 주민들이 6만 원, 덕산리 주민들이 5만 원, 수옥 1, 2 주민들이 14만 원, 사창 3리 주민들이 9만 원, 사창 4리 주민들이 5만 원, 장성읍 충무 1, 2 주민들이 30만 원, 삼가 1리 주민들이 20만 원, 단광 1, 2 주민들이 14만 원, 북하면 활용마을 주민들이 13만 원, 북하면 여성의용소방대에서 10만 원, 북하면 한국여성농업인들이 10만 원, 담양군 월산면 복명마을 주민들이 18,000원, 송정마을 주민들이 24만 원, 홍암마을 주민들이 14만 원, 왕산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창평면 유곡리 2구 주민들이 9만 원, 유천리 1구 주민들이 21만 원, 유천리 2구 주민들이 7만 원, 장화리 2구 주민들이 9만 원, 오강리 2구 주민들이 11만 원, 해곡리 4구 주민들이 10만 원, 광덕리 1구 주식회사 이레콘텍 이영래 대표가 50만 원, 구례군 구례읍 논곡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봉북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산수동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날이 맑고 포근했는데요. 오늘은 날씨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흐린 날씨로 시작해서 오늘 낮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곳곳에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강풍특보는 오늘 낮부터 발효되겠습니다. 또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설특보는 오늘 밤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바람은 태풍급으로 강한 바람이라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초속 18m 안팎의 강풍이 불겠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은 무려 초속 25m 이상입니다. 그 밖에 내륙을 중심으로도 최고 초속 14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은 오늘 낮 진눈깨비 형태로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점심 무렵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최고 10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북부 지역은 15cm 이상, 남해안 지역에도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집중되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고요. 한낮 기온은 6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지만 평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목포는 1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낮 기온 7도로 예상됩니다. 구례에서는 낮 기온 7도 보이겠고요. 여수는 9도로 예상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최고 2.5m에서 4m로 거세게 일겠고요. 풍랑특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북쪽 한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